자, 저는 가끔 가다가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각, 태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참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솔직히 정당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런 정도의 국민성에서 변화하는 기회가 잡아질까라는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LH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했을 때 지난 3월이죠. 총선을 앞두고 그런 사실이 터져 나왔죠. 자, 그때 보면 이재명과 가까운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폭로했다 그랬습니다. 세상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부분, 즉 LH 직원들이 신도시를 만드는 주변에 정보를 빼가지고 미리 땅들을 사놔서 거기에 과실나무도 심고 해서 비싸게 팔았다. 근데 알고 보니 LH 직원뿐만 아니라 주요 지자체의 직원들, 또 거기에 지자체 의원들, 또 일부 국회의원도 땅을 샀다. 그래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고, 그 결과 4월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의 이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하나도 이기지 못한 채 득표 결과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완패를 했습니다. 자, 그때 분노하던 국민의 끌어오르던 열정. 자,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라는 부분은 보면 이거는 1조 달짜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공영화를 한다면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민간하고 해서 이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해서 최대한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알고 보니 1조짜리 투기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 9천억 정도까지의 이 부당 폭리가 예상되고, 이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앞뒤로 빼먹은 것까지 포함하면 1조는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 성남시가 벌어들인 돈과 또 건설업자라든지 다른 시행업자가 벌어들인 돈을 보면 2조쯤 됩니다. 그러면 저게 4조짜리였어요. 4조짜리 사업에 2조짜리의 이 이익이 폭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필품에 불과한 집을 지으면서 따블 장사를 해먹는 구조가 있다? 이게 정상입니까? 솔직히 대장동에서 많이 빼먹어서 문제지, 대장동의 집값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평균 수준보다 크게 높게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시기에 그 정도 위치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했어요. 분양가를 아주 높여가지고 별도의 폭리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부동산 이 분양 시세라는 것은 시중의 집값과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고, 집값 시세와 결국 그 속에서 엄청난 폭리들이 행해지는데, 그 폭리의 근원에 따져보면 수많은 우리 사회의 상층 기득권들, 인허가권자부터 정치인, 지역 정치인, 그리고 그걸 인허가를 해주는 지방의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다 뜯어먹는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뜯어먹고 결국 아파트 가격은 저렇게 높게 형성된다. 저렇게 높게 형성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땅을 확보하고, 그래서 공공 부분이니까 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갖다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고 원가로 지어서 평당 700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런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그 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장해오고 있죠. 2년이 넘게요. 근데 제 주장을 다 황당한 주장이라 그러고, 심지어 길에서 우리 당의 전단을 배포하니까, 국가적 원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전단을 배포하니 집이 없어 보이는 초라한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그걸 받지 않아요. 저도 직접 길거리에서 줘봤는데 100% 집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젊은 애들도 그 전단을 무시합니다. 뭐겠습니까? 너가 하는 거 황당한 소리다 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겠냐는 일종의 시니컬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저는 이번에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의 핵심은 국민이 굉장히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3월 달에 있었던 LH에 대한 분노는
그거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뽑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발시켜서 심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분노는 이거는 잘못하면 여당의 대선 후보를 날리는 분노기 때문에 나는 고향이 호남이라서, 나는 여권 지지자라서, 나는 여권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다 사실이라도 내가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이재명이 잘못하면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임하니까 이 와중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또 한때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의 지지율도 객집해서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뭐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비리나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있는 문제를 가지고 확대시켜서 대선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정치하고 시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애써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요.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죠. 자, 지난 2016년에 촛불 시위를 가지고 박근혜를 날릴 때 박근혜가 재단을 만들어서 최순실 시켜 거기에 돈을 가지고 오게 했다. 또 최순실이가 권력을 뒤에서 행사하며 자기 딸을 말을 태워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그 말을 타는데 필요한 말값과 돈들을 삼성등이 대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그때 정권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 섰습니다. 이유를 야를 막는 하더니요. 탄핵될 만한 그런 죄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대통령이란 자가 저런 부분에서 그런 자세를 취해서 권력을 3인방이니 최순실한테 내려가게 했다. 저는 사실 그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일찌감치 2015년 초반부터 아니 2014년 말부터 저 3인방을 미국에 내보내고 최순실, 정윤회 등을 정리해야 된다고 TV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말을 한 대가로 아주 석연찮은 소송에 시달리고 방송 출연이 차단되고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분노해서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그리로 나갔던 사람이라면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재명이 대선 근처에 어정거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선 근처에 있을 게 아니라 검찰청 근처나 국립대학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김만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총대를 메고 내가 몸통이요 하고 사실상 꼴인데도 불구하고 잘려나가면 이 상황이 거기에서 끝날 거다. 지금 시끄럽지만은. 그래서 대장동도 라임 사건도 시끄러웠지만 변죽만 울리다가 지금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힌 친구를 포함해서 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의혹도 지금 9월 초에 보도됐는데 수사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증거가 인멸되고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입맞추기 등이 충분한 시간이었고 또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 일정을 알았는지 화천대유가 압수수색 전날 자정까지 퇴근하지도 않았고 9시가 넘도록 출근을 안 해가지고 영장 집행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검찰이 압수수색 이틀 전에 정영학 회계사를 먼저 소환해서 조사한 것도 압수수색을 할 거라고 다 알린 거죠. 그래서 초기에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남욱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충분히 증거 인멸 시간을 줬고 범죄 수익도 이미 세탁을 해버리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거라는 거예요.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나섰지만은 이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추는 시간까지도 다 충분히 줬고 그래서 김만배 등 유동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선되면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총대를 메고 꼬리로 잘려나가면서 그냥 라이미 펀드나 옵티머스처럼 될 겁니다. 지금 라임에 잡았을 때 그렇게 떠들썩했던 김봉현이가 벌써 석방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대선 결과에 좌우되니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잠깐만 고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기까지 한 달은 걸릴 거고 들어가서 몇 달만 때우면 나올 거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떠들썩함과 이렇게 달리 외관상으로 그래서 제대로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이 검찰 수뇌부가 김우수 등이 겉으로는 철저하게 다 수사하라 말을 하면서도 이 수사에 김태훈 등 뻔한 인물들로 수사에 배치한 걸 보면 이 경찰도 지금 이 정권에 큰 선물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수사하지 않을 거고 검찰은 박범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진에 문제가 없다라고 뻗대기면서 결국 문 정권이 저렇게 여태까지 이 검경 장악에 애를 쓴 결과가 이번에 대장동 수사에서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분명히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설계하고 판을 깔았다.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대장동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안철수가 가장 세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주민과 입주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극소수위가 차지해버린 일종의 오징어 게임이다. 그래서 결국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한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국민들이 그렇게 공정과 정의, 기회균등에 목이 마른 듯 평소에 외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 나라는 공정, 기회균등, 정의에 정말 굶주린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곽상도의 아들에 흥분합니다. 잘못됐죠. 저는 곽상도가요, 국회의원 사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곽상도가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저 돈이 뇌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구속돼야 되는 범죄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곽상도의 부분에 흥분한다면 이 부분에서 곽상도가 차지하는 것은 320억 클럽, 350억 클럽 등 돈을 수십억씩 받는 유력 법조계 인사 정치인들이 있었다면 그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뜯어먹은 이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은 다 처단돼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이재명 관련 게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회의 수탈 구조라고 봅니다. 이건 수탈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조선 봉건 시대 때 양반들이 평민과 노비를 수탈했지요. 일제시대에는 일제가 대한민국을 수탈했다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회의 권력층과 그들과 연결된 부패한 범죄자들이 상류층들이 짜고 국민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이 대장동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가 네가 사는 아파트가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다. 700만 원이면 땅만 정부가 제대로 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평당 700만 원의 아파트를 짓고 떡을 친다. 지금도 지방에 가면 완공된 7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땅이 사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700만 원 하는 거 수두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겠는가?
결국은 이 아파트라는 것을 놓고 대한민국은 최대의 수탈 구조를 가지고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서 비싸게 사지만 빚내서 내 아파트도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좀 그렇게 한다.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이것이 공정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게 공정합니까? 저는 공정하지도 않다고 보지요. 그게 보면 뭐 부자들이 보고 즐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끼리 아무리 발버둥 쳐봐봤자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내 손아귀에서 논다.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탈 구조에서도 대중들은 뭘 느끼는가 하면, 아니, 내 아파트 가격이 평당 2,100만 원에 사고 3,500만 원에 샀어도 대장동에서 지금 그게 더 올랐으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건데 뭔 문제인가? 지금 대장동에요, 6천 가구를 산 주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 아파트가 몇백 대 1을 뚫고 당선되었으니까 결국은 가격이 더 오르렀다. 그 이후에 7억 5천 주고 산 것은 15억이 됐고 10억 13억 주고 산 것은 17억 20억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 문제냐. 지금 다 그 생각으로 입 다물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 부패 구조에 스스로 자신만의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을 기대하면서 가담하고 있다. 저는 그들도 역시 이 부패 구조를 눈을 뻔히 보고 자기들이 당했음에도 자기들은 남한테 또 바가지를 씌워서 더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서울의 아파트 35%가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하락되면 데모에 나설 겁니까? 땅 헐값으로 뺏겼던 원주민들만 데모하고 있어요. 기가 찬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을 둘러싸고 있는 저 게이트, 그리고 사실상 요즘 오징어 게임이 있지만 그 전에 오징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요, 중산층 서민 국민들은 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임에서 VIP 특권층의 장난의 오징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개돼지처럼 오늘날 내 앞에 가격이 올라가서 나도 벌 수 있으면 만족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부정에 대해서 눈을 감아요. LH 직원이 해먹었다고 계급품을 풀.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 계급품을 풀. 2035. 그러면서 진짜 당신들의 삶에, 당신들의 돈에 재산을 침해하는 줄은 모르고 그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당신들의 재산을 거짓으로 침해한 부분이 드러난 날강도 강탈범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도 올랐는데 뭔 문제야. 뭐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야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랄 만큼 비겁한 이 선택적 분노요. 지금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도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개판이었냐고 보도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행명 21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가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이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매우 선택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저는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푸닥거리가 나와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도 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